안녕하세요. 3D 인형 돌프라예요. 2011년 1월 아크릴 물감의 사용법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뒤 인기가 많았었죠. 아마 저의 글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 이전에 검색을 해봐도 마땅한 글이 없어 게시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2020년 10월 지금 9년의 경험치를 더해서 수정 보완의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총 3편으로 나누어 아크릴 물감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한 편에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1편 아크릴 물감의 특징, 2편 아크릴 물감의 사용법, 3편 아크릴 물감의 종류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1편부터 볼게요. 아크릴 물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무독성이다. 일단 수용성이라 물로 희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사용 시 환각적인 냄새도 없고 피부에 닿아도 발진이나 알러지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회사들이 무독성이라 하니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둘째, 건조가 빠르다. 이것이 아크릴 물감을 개발한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유화 물감은 건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물감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해요. 빠르게 건조하는 만큼 붓도 빨리 말라버리거든요. 셋째, 차폐력이 뛰어나다. 즉, 수채 물감은 농도를 짙게 해도 아래색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크릴 물감은 농도를 짙게 하면 아래색을 싹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역시 사용자나 사용처에 따라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넷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다. 두 번째 특징처럼 농도가 짙은 경우에는 차폐력이 뛰어난 반면 물을 섞어서 농도를 묽게 하면 수채화에 근접한 느낌으로 채색할 수도 있어요. 혹시 밥 아저씨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본 적 있나요? 그분은 이 물감으로 풍경화도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시면서 참 쉽죠? 이 말로 현혹시키잖아요. 정말 쉬울까요? 글쎄요. 다섯째, 색을 섞어서 다른 색을 만들 수 있다. 다른 물감처럼 흰색에 빨강을 섞으면 핑크, 검정에 흰색을 섞으면 회색,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색이 여러 가지가 섞이면 섞일수록 좀 탁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맑은 핑크, 맑은 하늘색 이런 걸 원한다면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색상을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섞는 걸로는 원래 나온 색상의 채도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주 필요하고 맑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색은 따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여섯 번째, 건조 후 견고하다. 아크릴 물감은 물과 희석하기 때문에 수성이라 불리지만 이게 또 마르고 나면 물에 녹지는 않아요. 이것이 빠른 건조와 더불어 공해용 물감으로 각광받는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 건조 후에 수성 바니쉬를 칠해도 절대 녹아나지 않고 그대로죠. 그 이유로 저도 인형 눈썹과 입술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채색된 부위가 물에 녹아서 지워지지는 않지만 긁힌다든지 원단에 칠했을 때 원단의 스트레칭 성질에 의해서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해야 하는 전이라면 가능하면 원단 물감이나 마카 등을 사용하는 편이 좋아요. 내구성을 위해서. 일곱 번째, 사용 소재가 광범위하다. 수채 물감은 종이 위 채색을 베이스로 하고 유화는 캔버스를 베이스로 한다면 아크릴 물감은 종이, 나무, 캔버스, 금속, 플라스틱, 돌 등 생활 속 다양한 소재에 사용하게끔 만들어졌어요. 표면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흡착력이 좋다고 할 수 있죠. 단, 표면이 너무 매끄러운 플라스틱, 금속의 경우에는 제소칠을 먼저 칠해 주어야 물감을 올릴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칠해버리면 표면이 매끄러워서 색이 전혀 먹지를 않아요. 여덟 번째, 다양한 보조제들이 있다. 화방 사이트에 가서 아크릴 보조제의 항목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있어요. 위에서 말한 프라이머인 제소부터 건조 지연제인 리타더, 양감을 주는 겔 미디움, 양감과 질감을 변형시키는 모델링 페이스트, 건조 후 표면 광택과 보존제 역할을 하는 바니쉬 등등
이렇게 많은 보조제가 있어서 수채 물감이나 유화에 비해서 완성 후에 결례도를 높일 수 있고 오랜 보관도 용이하게 하죠. 그동안 보조제를 활용했던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해 질감을 주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과 네킨으로 꾸며준 작품입니다. 저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단독으로 쓰고 아크릴 물감을 위에 얹은 케이스지만 물감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건 겔 미디움이라는 걸 사용해 본 작품인데요. 여기 연못 속 물이 바로 겔 미디움과 물감을 섞은 경우예요. 저는 조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캔버스에 나이프나 붓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여기 검정 아크릴 물감 위에 바니쉬, 여기 위에 바니쉬. 바니쉬도 아크릴 보조제의 하나죠. 젯소 사용법은 블로그 글에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위에 특징들로 인해서 옷에 묻으면 깨끗하게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 시에는 가능한 묻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작업할 때는 소매를 걷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나 비닐을 깔고 해요. 하지만 대량의 수업 준비로 정신이 없다 보면 거실 바닥이나 나무 테이블에 묻거나 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닥에 작업이 끝나고 보면 페인트 튄 것처럼 굳어 있는데 물티슈로 꾹 눌러서 닦으면 떨어져 나와서 지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우 귀찮은 일이니까 처음부터 안 묻게 준비하고 하는 게 낫겠죠? 이상으로 아크릴 물감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2편 아크릴 물감의 사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